안녕하세요. 세금정책연구소 윤환입니다. 월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한 10월 전까지 각각의 이제 정책 연구를 통해서 본인들이 조금 더 나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연구와 이런 결과물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매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그 세금정책연구소 2021년 청년정책 페스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움정책연구소 정책 1팀 팀장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정책 1팀은 이제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해서 고용 유연화 정책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정책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 구조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 기술 인력 양산과 함께 AI로 대치가 어려운 종합적 판단 능력과 복합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사회 안정망을 강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고용 유연화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노동 환경의 변화로는 스마트 공장 도입의 확산함에 따라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이전했던 기업들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오는 리쇼링 현상이 확산되고 있고, 공장 자동화가 확대될수록 저임금 단순 노동직을 중심으로 취업 인구 감소가 불가피 되고 고용 촉진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IT 전문가들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노동자는 직접적인 생산보다는 기계 관리 감독 등의 직무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이제 고용 환경 변화로는 인공지능,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의 2차, 3차 산업 바탕으로 되어 있는 제조업이나 물류업 등의 직종의 수요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술 진화의 흐름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흐름을 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주도적으로 대비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결론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각 산업 현장에서는 기술 변화에 따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새로운 일자리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핵심 인재 육성을 지원해야 됩니다. 기술 혁신에 따른 양질의 형태의 일자리 변화를 대응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노동 규범을 개선해야 됩니다. 직무 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효율성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조직 문화를 지원해야 하며, 또한 변화하는 일자리에 적응하고 역량 개발할 수 있도록 일과 평생교육 학습을 선순환을 통해 일자리의 지속성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야기되어 있는 갈등 해소 및 협력을 위하여 참여와 파트너십 기반의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네, 저희는 합계 출산율 회복을 위한 실질적 육아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저희 약 한 5개월 동안 같이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고효민, 유시진, 이승엽 세 사람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0.84명이라는 믿기지 않는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는 그 다양한 저출산 원인 중에서 상대적인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로 인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련해서 통계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2019년 기준으로 신혼부부 통계 조사를 봤을 때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출산율이 0.22제 가까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책 연구를 출발을 했고요. 첫 번째로는 조부모 양육 지원을 제도권 안으로, 그러니까 조부모에게 부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조부모들에게 교육 과정 같은 걸 조금 필수 이수를 하도록 해주고, 그런 이수한 경우에 임금 지원을 좀 해주고, 조부모가 이제 멀리 있다 이런 것들이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조부모 이주 비용이나 혹은 통근 비용 같은 거를 지원을 좀 해주고 건강 관리를 조금 도와주는, 여건이 되는 산에서는 최대한 조부모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권으로 편승시키는 정책을 생각을 해봤고, 돌봄이나 보육 서비스의 신뢰도가 가장 문제가 됐는데,
보육 관련해서 라이선스를 만드는데 이 라이선스를 이제 그냥 모두가 쉽게 취득하는 라이선스가 아니라 약간 전문가 느낌이 나는 엑스퍼트 라이선스를 아예 좀 특별한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조금 더 나가는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조금 더 훌륭한 인력들이 유입이 돼서 돌봄 서비스 전체의 퀄리티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 만 3세 이하 자녀 부모에게만 지금 주 최대 근무 시간 52시간을 더 줄여가지고 40시간 기준으로 딱 근무를 하게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등하원만이라도 맞벌이 부부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더 잘할 수 있게 야근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덜어서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 아예 육아휴직 자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러한 정책을 제안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책 2팀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 이용 및 공유경제 활성화 양립을 위한 법률 개선안, 그 중에서도 보호장구 착용 및 범칙금 그리고 주행 자격 문제 해결에 관한 연구 발표 및 법률 개선안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퍼스널 모빌리티 PM에 대해서 연구한 배경은 코로나 상황에 입각해서 개인 간의 이동, 즉 대중교통의 이용에 대한 급격한 감소와 이에 대비해 개인 이동 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2019년 4월 37,294명의 사용자 수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작년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 4월 21만 4,451명으로 사용자 급증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퍼스널 모빌리티 즉 전동 킥보드에 대한 무단 주차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이제 안전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도로교통법이 빠르게 개정이 되었었는데 이에 따라서 운전 자격과 불법 주차,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한국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에 반해서 안전 이용에 대한 병진 노선까지 같이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것을 저희는 바라보았었는데요. 첫 번째는 보호장구에 대해서 헬멧 이용을 이제 강제했던 것을 유예하는 대신 PM 협회에서 PM 이용에 대한 전문 교육 과정을 열고 실질적인 사용에 대한 실습 및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추후에 면허를 발급하는 것에 대한 이제 하나의 대비책을 제안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 이제 벌칙금에 대해서는 현재 PM은 전기 자전거, 이륜 차량, 일반 자동차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시 같은 금액을 부과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유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현행 정부에서 PM의 규격 및 이제 규제 및 규격에 따른 사고 발생과 도로교통 질서 위반에 따른 차등적이고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함에 따라서 범칙금 사항 또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허 자격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동차 운전면허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12월에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해서 운전면허의 보유 조항을 없앴으나 2021년 금년도 5월에 의무화하여 다시 한번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현재 이종보통 자동차 면허 보유자만 PM 서비스에 이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아동 즉 16세 미만의 경우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그대로 가져가되 이종보통 면허 보유 대신에 실질적으로 PM을 운행해보고 전문 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한 이수증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종 보통 이상의 면허보다 전문 교육기관의 실질적인 교육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볼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이종 보통 면허 대신 수료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저희는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보았는데요. 이 또한 현행 정부와 업체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점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일일 1 정책 먼저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은 공공 데이팅 앱을 만드는 거예요. 데이팅 앱이 좀 잘 되려면 필수가 들어오는 사람들 신원이 좀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성비가 맞아야 돼. 그리고 그 데이팅 앱을 굳이 사용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본 게 이걸 아예 경찰청에서 만들면 어떤가. 그러니까 애초에 약간 접근 자체를 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접근조차 못하게 그렇게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렇게 해가지고 포인트는 그 이제 제로페이를 썼는데 지역 카페나 제로페이 가맹점이랑 연계를 해서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가맹점들을 연결 지어가지고 데이트 코스 같은 거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트 코스 같은 게 여기 할인이 되고 이렇게 데이트 코스를 짜서 이렇게 취미생활 위주로 이렇게 매칭을 한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할인 쿠폰을 제공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데이트 코스가 이렇게 되면은 그 이제 지역 상점들은 그 상점들대로 좋고, 그리고 그 당사자들은 약간 취미로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만나서도 성사되면 좋고, 뭐 그런 식의 정책 제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역부 설립 제안을 발표하게 된 유시진입니다. 병무청을 국방부의 산하기관, 병무청이 국방부 외청에서 분리시켜서 병역부로 격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병역부는 기존의 병무청이 하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병장 이하 국군 장병들의 복리를 직접 관리하고 평시에 관하여 급양 및 비전투 보급에 대해서 직접 관리합니다. 병역부는 의무 복무 기간 중에 장교의 경우 중위 이하, 부사관의 경우 하사 이하, 그리고 병 전원에 대해서 관련된 형사 사건에 관해서 평시의 경우 군사 법원에서 일반 법원으로 관할을 이전할 청구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병역부 업무의 특수성과 설립 목적에 의해 부서의 고위직에는 장교, 부사관, 전역자 임용을 가급적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럼 제가 제안하는 정책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 자원에 대한 불합리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폐쇄적인 집단에 외부의 시선이 개입이 되게 되면은 그 자체로도 어느 정도의 문제가 많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 자체가 폐쇄적인 집단이라는 걸 저는 그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군 자체는 뭔가 이제 보안을 유지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폐쇄성을 자체를 띈다는 거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지만은 그것이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시선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선은 층간 소음에 관련된 이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즉 제가 여기서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층수 및 아파트 주거 형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층간 소음이 법적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4층 이상이어야 하며, 아파트 경우에는 상가를 제외한 주택의 공간이 5개층 이상이 되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측정 비용을 보전 또는 가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 장치 또는 소음 측정 금액에 대한 지원 또는 상한선이 마련되기 희망한다고 제가 여기 언급을 해 두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기대 효과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들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불가능했던 점을 수정 보완해서 그런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웃 사이 문제를 개선 및 예방하는 것이 첫 번째 기대 효과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로를 배려해서 더욱 편리한 시스템으로 혜택과 휴식을 누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세 번째 입주민 간의 이제 관계 악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범위 더 다양한 주거 공간을 편입시켜서 위 문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사각지대를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2차 범죄를 예방하여 더 많은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누릴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도모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이제 작성을 한 내용은 중소기업을 좀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 이제 예시로 든 건 이제 프로브카드라는 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 이제 테스터 쪽에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프로브카드의 주요 부품인 PCB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고단층 PCB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이런 노트북이나 이런 핸드폰에 들어가는 기판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PCB 말고 이거에 들어가는 칩들을 검사하는 기판이 따로 있습니다. 이 고단층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알레그로라는 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설계 툴 하나가 1인당 이제 한 라이선스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법 라이선스로 이제 간주가 되거든요. 근데 그 툴이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게 풀 패키지면은 1억이 넘어가요. 근데 이게 연구 라이선스냐? 연구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제 인원은 충원하고 싶지만 그러면은 인원 한 명을 뽑으면은 기본 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라이선스를 구매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부담을 중소기업에 한해서 좀 감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한 거고요. 라이선스에 대한 이제 구매를 엔드 유저와 이제 정부 그리고 현재 재직 업체 이렇게 세 군데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라이선스 비용을 이제 각각 부담을 해서 보유하고 이 보유에 대한 이제 소유권을 어느 정도 이제 구분해서 가져가는 이제 그러한 방안으로 좀 고민을 해봤고요. 공동 상생에 대한 그런 구조 그리고 인원 채용 그리고 이러한 경쟁력이나 이런 걸 더 향상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공유 킥보드 업체에 등록돼 있는 업체 수가 16개 정도 되고 서울 시내에 운영되고 있는 킥보드 대수가 약 5만 3천 대 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행 규정이나 안전 규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관련 법안, 관련 조례안이 마련돼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있지만은 현재 주차 관련된 규정은 거의 미비하다 보니까 무단 주차해가지고 바람에 날려가지고 쓰러져 있는 킥보드도 방치되어 있고 도로 위에다 주차하다 보니까 통행자뿐만 아니라 그 운전자까지 위험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됐고요. 공유 킥보드 전용 반납존 설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몇몇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하거나 지금 운영 계획 중인 지자체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 방안으로는 보증금 제도 활용 및 보증금 환급 방안 아이디어고요. 공유 킥보드를 이용했을 때 그 이용 요금 플러스 보증금 제도까지 같이 정산해서 결제한 다음에 반납점에 주차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보증금 결제했던 걸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단 주차로 인해 과태료를 그 공유업체한테만 이제 부과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공유업체뿐만 아니라 그 무단 주차를 했던 그 이용자한테도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네, 저는 은퇴 선수 활용 찾아가는 운동 서비스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네, 먼저 은퇴 선수 현황을 보시면 밑에 뭐 표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매년 1만여 명의 은퇴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현재 이제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인의 10명 중 8명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병의 원인으로는 운동 부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내용은 은퇴 운동 선수와 직장인을 연계해줄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자입니다. 먼저 종목별 은퇴 선수를 모집을 해서 뭐 각각 프로필을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플랫폼 서비스에 담아서 그리고 직장인들 대상으로 그 어플에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직장인 뭐 5명에서 10명 이내 구성 시에 그 은퇴 선수를 활용해서 직장 내 파견을 합니다. 그 시간은 이제 좀 활용이 가능한 점심 시간이나 퇴근 후인 저녁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 효과는 이제 은퇴 운동 선수들 뭐 매년 1만 명씩 이렇게 은퇴를 하고 있는데 그 운동 선수들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체육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또 운동의 복지 혜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도 그 짜투리 시간에 운동을 함으로써 삶의 또 활력도 제고되고 또 종목별로 또 전문적인 코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5월, 6월부터 이렇게 반년이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예,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좋은 제안들 그리고 처음 시도했던 1인 1정책까지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올해 저희 세움정책연구소의 사업으로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모두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